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지난 5월 한 동물 보호 활동가가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좁고 낮은 서랍 속에서 버둥거리는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은 SNS를 뜨겁게 달구며 동물 학대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이들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저희 사람 아기들 우는 소리처럼 너무 간절하고 처절하죠. 그거 보면은 사람이 진짜 뭐라고 할까.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이. 네. 등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 새끼 고양이를 격리한 곳이 다름 아닌 반려동물 보호센터라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학대라는 비난은 과도하다는 입장,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했던 애들을 거의 다 살려가지고 보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온도 조절 기능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새끼 고양이를 돌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수유묘 케어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는데 기껏 어렵게 수유해 놔서도 그거 한번 터지면은 한 번에 다 몰살당한다거나 그런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센터는 2024년 11월 대량의 파충류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케어장을 습득했습니다. 해마다 5월부터 7월 사이 많게는 60여 마리의 수유묘가 구조되는데 이 시기에 파충류 케어장을 수유묘의 보온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시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설 사용 후 수유묘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 이번에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제가 물었을 때 거의 잘 안 죽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수유묘 생존이 향상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최소 50% 이상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생후 4주까지는 체온 유지와 배변 유도 그리고 전염병 감염 여부가 수유묘의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이 기간 동안 파충류 케어장이 격리와 보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센터. 이후 시기에는 보다 넓은 입원장으로 옮겨 보호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수의사 역시 시설의 외향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고양이에서 면역력은 기억력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체 격리실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공간과의 감염을 차단하고 멸균과 위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도마뱀장이라기보다는 수유묘를 위한 개체 격리실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을 개체 격리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유묘를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센터가 단편의 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합니다. 수유묘들을 돌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는 방치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아이들을 돌보려는 목적보다 방치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도 파충류 케어장을 활용해 생존율을 높였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 개체한테는 온도 조절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선생님이 잘 판단해서 아이들 빨리 안에 넣으신 거고 그거는 감사하고 대신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센터에서는 좁고 낮은 파충류 케어장을 수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며칠 후 넓은 공간으로 개선에 나섰습니다. 좁았던 왼쪽 장에 중간 칸막이를 떼어내 공간을 확보하고 수유묘 전용의 케어장을 새롭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용 공간을
넓히는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이 주어졌고요. 근데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5, 6월에 집중적으로 새끼들은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족해지니까 수용 공간이. 그래서 그걸 새로 이제 주문 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를 좀 많이 개량해가지고. 청주시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립니다. 하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해명 영상이 조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논란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개선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케어장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해명만 있다 보니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마치 조작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빠르게 개선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기존 렉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애기들을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던 이 해명 영상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영상 삭제 조치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리게 된 계기는 조작 영상임을 인정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개선이 되었고 추가적인 오해를 막고 또 이제 일부 단체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린 겁니다. 문제 인지 후 빠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 유포되자 한 번은 꼭 해명하고 싶었다는 청주시.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청주시의 해명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사과가 먼저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작이다 아니다 그걸보다도 청주시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런 케이지에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조그만 아이들을 스트레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넣은 것을 사과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바꿨습니다. 라든지 뭔가가 좀 부연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전혀 사과 같은 거는 없고 처음서부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도했기 때문에 더 다른 커다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몇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케어장 개선 전 돌봄이 필요한 수유묘 일부를 역으로 구조해 나왔습니다. 많은 새끼 고양이들을 돌보기에 센터가 역부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 데려온 새끼 고양이 일부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김희수 씨. 오랫동안 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그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전 당시 청주시의 예산 집행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격리를 해야 되는 격리 시설을 사는 예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이전 센터에서 버려야 되는 거를 주워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안에다 놓는 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지난해 약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보호 개체 수도 160마리에서 260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1년 중 봄과 가을에 집중 구조되는 수유묘 돌봄 시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들부터 먼저 눈이 가게 되고 말씀드린 수유 문제가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5, 6월이라든가 다시 가을에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현재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그리고 입양과 민원까지 유기동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균 6명의 인원이 20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청소만 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인력 충원되지가 않는 상태고 인력 충원 요청을 하는데 다른 부서들도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 것들이 바로 해결이 못 되고 아직도 그 인력 충원 과정 중에 있어요. 저희가 다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는 직접 구조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호센터 중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의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연간 구조 동물의 수가 비슷한 대전 용인과 비교했을 때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인력은 적고 업무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부 운영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치료 기록이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봉사활동도 센터에서 지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폐쇄된 것 같다, 보호소가. 좀 더 다른 봉사자님이라든지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또는 시민단체, 동물 시민단체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서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점이 있다면은 같이 회의해서 이걸 조금 더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전혀 개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례 수정은 제시하거나 안건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운영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는데도 운영위원회는 잠잠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정작 논란이 일었을 때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특별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아직 좀 정리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좀 정리된 이후에 한번 이제 위원분들을 모시고. 청주시는 동물원, 반려동물 정책, 야생동물 보호를 묶어 동물복지 선도 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천하려면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보호와 입양이라는 지금의 역할을 넘어 더 넓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단순히 길 잃은 유기동물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동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 동물들을 위한 의학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수의사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그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 많은 개입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는 전국 평균의 약 2배 가까운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락사 비율은 매우 낮아 어찌 보면 모범적인 동물 복지의 사례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숫자 이면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세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열린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